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보유투와 일렉트릭 캐시에 대해서 열심히 저변학대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회원들한테 블록체인과 해시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표현할 방법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그룹이 있고 퍼스트그룹이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협회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부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블록체인 뭐 분산장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자를 대체하는 기술이다. 자, 그럼 여러분 중간자는 뭔가요? 조금 옛날 시절로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붕어가 한 마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교환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이득이고 어떤 사람이 더 손해인지 누군가는 판단을 해줘야겠죠. 이 둘의 가치가 1대1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을 촌장을 찾아갑니다. 마을 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환하려는데 이게 둘의 가치가 같을까요? 촌장님? 하고 물은 거죠. 물었을 때 촌장이 그래 지금은 붕어가 얼마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닭 한 마리와 붕어 한 마리의 가치는 같아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이 교환을 해요. 교환하는데 촌장한테 일을 시켰잖아요. 마을 촌장을 감히 일을 시켜놓고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닭을 가졌던 사람은 닭다리 하나를, 그리고 붕어를 가졌던 사람은 붕어 꼬리를 조금 잘라가지고 촌장한테 주고요. 둘의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은행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은행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은행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간자라는 것이 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자, 영재가, 제 이름이 영재입니다. 영재가 10만 원을 호동이한테 보냈어요. 영재가 10만 원을 호동이한테 보냈는데 호동이가 네가 언제 나한테 10만 원 보냈어? 너 나한테 만 원밖에 안 보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재는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중간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은행은 어떻게 중간자 역할을 했냐면 영재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10만 원이 확인됐어. 그 영재가 입력한 호동이의 계좌, 그게 호동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럼 영재 통장에 맞으면은 영재 통장에서 10만 원을 지우고 호동이 통장에 10만 원을 입력하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라는 걸 받아왔던 게 그동안 우리가 거래해왔던 은행의 중간자의 역할인 거죠. 자, 근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영재도, 호동이도, 재석이도, 철수도 역시 마찬가지 영재가 호동에게 10만 원을 줬다는 기록을 모두가 갖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갔는데 호동이만 유일하게 1만 원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 기록을 은행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이 거래 기록을 모두가 나눠 갖는 개념이에요. 영재가 호동이한테 줬던, 재석이가 호동이한테 줬던 모든 일어난 거래 기록들을 영재도 갖고 호동이도 갖고 재석이도 갖고 철수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수가 영재가 호동이한테 줬다는 거를 10만 원 줬다는 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호동이만 영재가 호동이한테 1만 원이 줬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다수의 기록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호동의 기록은 조작 및 허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거래 방식은 영재도 호동이도 철수도 재석이도 모두가 은행이라는 어떤 검증 기관을 거쳤다면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모든 거래되는 내용들을 영재도 호동이도 철수도 재석이도 가지면서 어떤 잘못된 그 거래가 진본인지 아닌지는 모두의 거래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은행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가 B에게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거래를 증명하는 방법, 이 거래가 가짜다 아니다라는 증명하는 방법을 기존에는 은행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했지만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거래 기록을 모든 사용자가 다 가짐으로써 이 거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간자를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은행이 하던 거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라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바로 해시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시 함수라는 건데 해시 함수가 뭔지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라는 문구를 너무 길잖아요. 이거를 짧게 한번 바꿔볼게요. 해시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숫자와 영문이 일정 길이로 나누어지는 거죠. 요 긴 내용을 영문과 숫자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보면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함수다라는 뜻이죠.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100문자가 됐던, 지금 보시면 이게 몇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대략 한 20글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20글자를 동일한 길이로, 즉 64자리로 동일한 길이로 변환시켜 놓는 거. 이거를 바로 우리가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가 해시로 변환이 돼서 이렇게 7248F에서 쭉쭉쭉쭉 해서 변환이 됐어요. 자, 근데 보실게요.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 하고 마침표가 아니라 제가 느낌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시로 변환하면 기존에 여기 보시면 7248FS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45DS, AS 등 전혀 점에서 느낌표를 하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출력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45DS, AS를 다시 역으로 계산해서 요와 같은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 느낌표 찍는 다시 요 문구로 변환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라는 거는 결과를 보고 원본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점에서 느낌표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원본의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이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라도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입력값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해시 함수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보실게요.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 점 찍었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퍼스트 그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커뮤니티다고 느낌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어떤 금액적으로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1, 000, 000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0이 하나만 더 찍혔다고 볼게요. 그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점하고 느낌표 하나 차이가 되더라도 비교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시 함수를 넣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숫자가 바로 다른 게 바로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가 쉬워지는 거죠. 해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입력값에 대한 동일한 길이의 값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굉장히 쉽게끔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이게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영재가 호동이한테 100원을 주고 민수가 재석이한테 200원을 주고 이런 거래 기록들이 장부에 하나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를 하나의 해시 함수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모든 기록들의 내용이 이렇게 짧은 문자로, 문자 배열로, 숫자와 영문으로 이루어진 문자 배열로 나타나겠죠. 이 기록이 모두 다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변환이 됐죠. 그럼 다음 블록이 생겼을 때 다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블록은 여기에 거래된 내역들은 모두 정리가 돼서 이렇게 짧게 변화했고요. 다음 기록들이 모였어요. 재석이가 민수한테 1원 준 거, 철수가 영재한테 550원 준 거, 기타 기록들이 모여있는 기록들이 또 블록화가 됐고요. 이 블록화가 됐을 때 기존 기록에 대한 해시 함수를 가장 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거래의 해시 함수, 기존 거래가 모였던 변환된 해시 함수를 다음 기록들 모음의 맨 상단에 넣어주는 거죠. 맨 상단에 넣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시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블럭에는 또 기록들을 모았죠. 또 기록들을 모았는데 이전 블럭의 해시 함수, 변환된 해시 함수를 다시 헤드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면 한 면이 정리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장을 뒤집어서 또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면이 거래된 기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문자 727248FS라는 문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 면에 정리를 했을 때 기록들을 그대로 놔두고요. 재성 민수의 새로운 기록들이죠. 새로운 기록들을 위해 그 전에 있었던 함축된 내용을 넣고 그리고 또 함축된 내용을 또 함축시키고 함축된 내용을 또 함축시키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요걸 한번 해볼게요. 영재가 호동이한테 100원을 준 게 아니고요. 10원을 줬다라고 요거를 변환을 해야 돼요. 바꾸고 싶어 내가. 요 기록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블럭부터 해야겠죠. 요 블럭부터. 요 블럭부터 요 함수를 바꿔야 돼요. 요 함수를 치고 들어와서 요 기록을 요 함수를 바꿔야 되고 또 요 함수를 바꿔서 요 함수도 바뀌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점에서 느낌표 하나만 바뀌어도 요 나타나는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재가 호동이한테 100원을 준 기록을 이거를 10원으로 바꿨어. 예를 들어 10원으로 바꾸면 당연히 7248FS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블럭에 이 7248FS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5D, 4D, 4S라는 이 값도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해킹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시 값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블록체인은 중간자를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간자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줬던 돈이 정확하게 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 이와 같은 검증하는 거죠. 검증을 은행이 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내가 거래했던 모든 내용들을 사용자가 모두 나눠 가짐으로써 이렇게 호동이처럼 위조된 걸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거래 방식은 영재도 호동이든 재석이든 철수든 모두 다 은행에 집중화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방식은 모든 거래 기록을 사용자들이 공유를 함으로써 그 공유된 기록이 하나가 틀렸을 때 그럼 그거는 허위라 가짜다라고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이 필요한 게 바로 해시 함수다.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64자리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느낌표 하나만 변해도 점에서 느낌표 하나만 변해도 출력값이 이렇게 반대로 출력값이 아예 바뀐다는 거. 그리고 출력값을 가지고 어떤 문구였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결과를 보고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원본의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자, 그래서 비교를 좀 더 쉽게 해서 위조와 변조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 거래 내역들 첫 번째 모인 거래 내역들이 해시화되고 두 번째 블록에는 그 첫 번째 해시화됐던 게 두 번째 블록의 헤더에 올라옴으로써 또 그것까지 합쳐져서 해시화되고 해시값이 결제되면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모든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데이터들이 함축되어 있는 해시 함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서울의 학동으로 오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4월 22일이었죠. 4월 22일 목요일 1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협회와 저희 퍼스트그룹이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식을 맺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고요. 우측에 여기 서 계신 분이 한국블록체인 산업협회 연삼흠 회장님이세요. 자, 어떤 내용을 협약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에 이제 기사가 좀 났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저변 확대하는 한국의 퍼스트그룹과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이 업무 협약식을 맺은 이유는요.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생태계가 투기성이 굉장히 심하죠. 얼마 넣으면 얼마 나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마케팅들 그리고 멀쩡한 암호화폐 가지고 마케팅 돌려서 우리 어르신들 노후 자금까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갈치라고 그러죠. 갈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인 한마디에 막
뭐라 그럴까, 암호화폐가 막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최근에 김프가 막 15%, 17%까지 간 이런 행위들도 있었고, 유사수신 행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대출까지 해가지고 무언가를 했던, 그래서 그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단순하게 주식과 비교 투자로만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퍼스트그룹은요, 블록체인의 이해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 교육을 해서 더 이상 투기와 사기가 성행하지 않는 그런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암호화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최일호 강사님 얘기도 나오잖아요. 화폐가 변하고 기축통화가 변해가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저변학하고 있는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릭 캐시가 이런 것들이 준비 자산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알려주고 그 중심에 우리 퍼스트 그룹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포부 있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협회는요, 이 회장님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회장님에 의하면 기술 쭉 읽어보시면요. 총 11회 시험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300여 명의 블록체인 관리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이었습니다. 오늘이었죠. 7회 정기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지금 2명, 총 3명이 시험을 봤고요. 오늘은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명이 응시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접니다. 네. 저도 오늘 시험을 봤어요. 오늘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고요.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계속해서 우리는 블록체인 관리사를 양성을 좀 해내려고 해요. 근데 이 블록체인 관리사 자격증을 보면요. 외국계 블록체인 회사에 취업을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사, 어디라고 지금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 대형 금융사에서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그냥 우리가 전문가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를 육성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전문가라는 거를 어떤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가공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연상무 회장님, 가운데가 저, 그리고 가장 우측에 서 계신 분이 이제 최일호 강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건데요. 디지털 화폐의 종류가 암호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 CBDC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수명도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미국인데 각 역사가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평균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디지털 화폐로 변화되고 있고요. 기축통화도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과 되게 혼란스럽죠. 왜?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시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시대에도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거기다가 각종 암호화폐, 9,000여 가지가 넘는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사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리콜 사기, 암호화폐 리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분명히 기회도 공존하고요,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위험을 무릅쓰고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이 생태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부할 게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올바른 선택을 확립을 해서 열심히 저변학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퍼스트그룹이 함께 할 거고, 저희는 전국에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기회장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전화번호가 맨 위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막으로도 밑에 조금만 띄울게요. 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밑에 하단에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전화가 직접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카톡방을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이나 혹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강의나 미팅 시간이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멈췄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